주제는 무엇인가요? 사실 이제 이게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내용인데 지금 성주에 주한미군의 사드가 배치돼 있죠. 근데 그동안은 이 사드만 있었는데 작년에 여기에 패트리어트 팩3 MSE 미사일 발사대 2기가 갑자기 배치가 됩니다.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서 계속적인 좀 성능 개량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. 여기에 더해서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좀 미사일 방어 체계에 관심이 많아요. 그래서 향후에 주한미군의 그런 미사일 방어 체계가 좀 대폭 강화되지 않을까. 그 사드는 예, 현재 그러면 진화 중이라는 건가요? 계속 진행 중이에요. 그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사드 배치를 결정을 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한중 관계 때문에 조용하게 좀 했죠.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제 조금 이제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중요성이 되게 커졌고,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한때 이제 막 논란됐다가 지금은 사실 사드 얘기 거의 안 나오잖아요. 갑자기 그 두 대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사드 미사일 말고 패트리어트 팩3 MSE라고 얘도 물론 탄도미사일 유격도 가능하지만 뭐 순항 미사일, 적 항공기 뭐 이런 요격 가능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사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만 요격했다면 지금은 이 사드 포대를 지킬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미사일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. 그러면 패트리어트 그 미사일이 들어온 그 배경은 뭘까요?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이 미사일 능력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비한다는 측면이 크고,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해 이제 이스라엘, 이란이 막 서로 미사일 쏘고 공격하고 봤잖아요. 이 미사일 방어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, 예를 들어서 사드 발사대가 한 뭐 6개, 최대 뭐 9개까지도 늘릴 수 있거든요. 지금 이제 성주 같은 경우에는 6개의 발사대가 있는데 이 발사대가 이제 갖고 있는 미사일은 사실 제한이 됩니다, 숫자가. 근데 그 숫자 이상으로 여기다 쏟아붓기 시작하면 파괴되겠죠. 그러니까 그거에 이런 대량의 공격에 대응한다는 개념도 있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이제 팩3 MSE는 발사대 하나당 보통 12기 정도 갖고 있거든요. 근데 그 2기가 있다 그러면은 한 24기 정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 사드의 약간 그런 부족한 부분을 얘가 이제 채워줄 수 있으니까. 그러니까 대량 공격에 살아남아야 된다. 그러면 진화 중이라는 거는 이제 패트리어트 2기가 이제 들어왔지만 네. 또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게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실까요? 그렇죠.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옛날에 이제 사드 이 미사일 포대 같은 경우에는 유선으로 연결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발사 통제소와 발사대 요거를 선으로 연결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포대를 넓은 지역에 산지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. 근데 이제 그동안 사드 업그레이드를 하면 뭐 했냐? 이걸 무선으로 다 바꿨어요. 그러면 이제 미사일 발사 포대들을 더 전방으로 보낼 수 있죠. 그러면 이제 이 방어 구역이 확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. 지금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온 얘기가 그런 게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사드를 성능 개량을 해서, 그러니까 사드가 보면 이렇게 2단으로 돼 있어요. 그래서 단분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. LCM도 사실 비슷한데 이 이제 추진체가 있고 요격체가 따로 있는데,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. 이 추진체 부분을 크게 만들면 더 높은 고도로 올라갈 수 있죠. 그 지금 사드는 최대 고도가 이제 150km 정도인데 사드 ER이라 그래서 밑에 추진체의 크기를 키우는 거예요. 지름을 키워서 한 2배 이상 이제 요격 고도를 높이는 이런 것들도 사실 지금 미국에서는 얘기가 나와요. 예를 들어서 뭐 5년, 10년 뒤에는 우리나라에 배치될 가능성도 있죠. 그런 식으로 뭔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높아지면 미 본토에 있는 사드 포대가 또 이렇게 올 수도 있고, 그런 가능성이 아마 향후에 좀 높아지지 않을까. 그리고 연례 훈련도 몇 번 하지 않을까.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평택 같은데 수송기에 사드가 실려가지고 내려와가지고 평택에 막 전개를 한다던가.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,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도 이제 뭐 Kn-23 이런 걸 썼었잖아요. 러시아가 이제 들여와서 북한도 실전을 해봤으니까 계속 미사일에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적용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더 지금보다 오히려 명중률이나 기능이 향상된 그런 미사일들이 나올 수 있죠. 그런 거에 대비한다는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.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는데
한중 관계는 지금도 사실 안 좋은데 네.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? 최근에 잘 보세요. 중국이 요새 사드에 관련돼서 얘기를 안 합니다. 안 하죠. 그 이유가 뭘까요? 아, 사드를 부실 만한 건 이미 다 갖고 있어. 중국이 얘기를 안 하는 건 이미 거기에 대응할 만한 수단을 다 갖췄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거죠, 그게. 뭐 좀 더 약간 구체적으로 네. 어떤 대응 무기를 좀 준비하고 있었을까요? 그럼 이번 이스라엘 이란 간의 이 미사일 전쟁을 잘 보면 이스라엘이 이란의 이 방공망을 부수는데 뭘 사용했냐면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많이 사용했어요. 요즘에 이제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얘기를 하는데 이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이 무서운 게 뭐냐면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 바로 수직 위에 있는 목표물을 못 봐요. 왜냐면 빔을 이렇게 90도로 쏘는 게 아니잖아요. 보통 이게 수평선상으로 쏘잖아요. 근데 이 전투기에서 발사되는 이 탄도미사일들은 목표물에 내가 꽂을 때 거의 90도로 수직으로 내려 꽂아요. 날라오면서 이제 떨어질 때 그럼 레이더가 못 보죠.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방공망을 뽀갤 때 그걸 많이 썼거든요. 그래서 사실 팩3 MSE를 배치한 것도 그런 걸 약간 염두에 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죠. 이런 경우에는 한미 미사일 방어 구축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는 안 들어간다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. 근데 사실은 지금은 사실 유명무실하다고 봐야 돼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선언은 하지만 일단 주한미군과는 기본적으로 이제 연결이 다 돼 있고 무기 체계도 사실 비슷하잖아요. 우리가 또 패트리어트 미사일 쓰고 있고 주한미군도 똑같은 미사일 쓰고 있고 뭐 사드도 있고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건 지금은 크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. 근데 이제 주변국의 반발이 있으니까 러시아나 중국의 반발이 있으니까 얘기는 안 하지만 사실상 이제는 거의 다 되어 있는 거 아니냐. 근데 문제는 이제 일본이 들어오는 거는 이건 우리 국민적인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죠.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대한 이런 뭐 역사 문제 이런 게 아직은 다 정리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 정부 들어서 그런 건 했어요. 사실 이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본 항공자위대 뭐 초급 장교들 그다음에 우리 공군의 초급 그런 패트리어트 운영하는 초급 장교 그러니까 그런 교류 협력 관련된 회의들은 몇 년에 한 번씩 지금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사실 협력은 하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하기에는 아직 한일 간의 여러 가지 뭐 역사 인식의 차이라든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죠.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일본에 T-50을 팔면 일본은 또 C2라는 자기네가 만든 대형 수송기가 있거든요. 그럼 우리가 들어오면 사실 이제 서로 윈윈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양국 국민들이 이거를 좋아할까? 쉽지가 않아. 그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거는 사실 사드 관련돼서도 아직 다 정리가 된 건 아니에요. 기지 정상화 문제는 아직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계속 언급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얼마만큼 빨리 해주느냐. 이게 아마 굉장히 그 향후에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어요. 지금 2016년부터 계산해보면 거의 지금 2026년이면 10년이에요. 네. 그래서 이제 정상화 얘기를 이제 마무리 질 때가 됐죠. 창과 방패의 대결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대한민국 국방에 큰 힘이 됩니다.